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국은 매우 혼란합니다. 그러나 혼란은 겨우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작금의 혼란을 기점으로 향후 한국의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방송에서 제가 예측한 내용들 중 상당수가 이미 성취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걸 아실 것입니다. 2014년 2월에 방송한 Great Reset 불의 시대라는 방송에서 저는 한국의 기존 시스템은 모조리 해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철거 작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어떠한 일이 진행 중입니까? 조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국가 시스템 해체를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국힘당도 계엄이라는 자살골로 민주당의 해체 작업을 돕고 있죠. 국힘의 계엄이 깔아준 판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고 국힘은 민주당의 해체 작업을 돕는 형국입니다. 서로 좋은 파트너이죠. 덕분에 보수 지지자 일각에서는 윤통을 소위 트로이의 목마라고 부릅니다. 국힘에 들어온 위장 좌파 엑스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방송인 어쩌다 세계 열강 대한민국 10년 보릿고개가 온다 에서 저는 한국 경제의 내리막이 막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연일 하락이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향하고 있죠. 사실 보릿고개는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당시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건 시청자를 배려한 것뿐이죠. 한국 경제의 몰락은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가 함께 몰락하거나 국가 경제는 버티지만 민생 경제만 망가지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한편 2023년 7월 방송했던 윤석열 정권의 핵심 어젠다 친중 좌파 세력 말살에서는 윤통이 공산주의자 사냥에 준하는 수준으로 친중 좌파 세력을 말살하려 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윤통은 친중 좌파 말살을 위해 계엄까지 감행했죠. 제 예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극렬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엄 정국의 와중에 보수 진영의 대응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방송 이민 확대에 따른 진통, 한국인의 우경화와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저는 한국인의 우경화를 예상했습니다. 물론 당시 많은 이들이 한국인의 우경화 언급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소위 이찍은 사회 부정자로 낙인 찍힌 상황이었으니까요. 물론 현재도 일찍이 대세입니다. 계엄 덕분이죠. 그러나 아이유의 CIA 신고는 보수 우파의 대응이 격렬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새로이 등장하는 젊은 보수는 기존의 보수 우파는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과거의 기득권 보수 우파가 배에 기름 낀 돼지들이라면 지금 등장하는 젊은 보수는 배고픈 늑대들입니다. 이들 젊은 보수는 과거의 보수 우파와는 달리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국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공안기관을 해체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젊은 보수 우파 집단은
공산주의에 대한 한국의 보호막이 제거된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이 심상치 않습니다. VOA에서는 차기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이해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언급이 계속됩니다. 물론 미국은 윤통의 계엄에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계엄에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VOA는 한미일 동맹 추진이 윤통의 탄핵 사유라는 보도를 했고, 이에 민주당은 화들짝 놀라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후에도 VOA의 시사대담 방송에서 미국 패널들은 이재명 정권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부정적이라 주장하고 쉐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민주당의 미중 간 등거리 외교 시도에 우려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의 한국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차기 정권은 10중 8구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는 논리를 초월한 감각적 예상일 뿐입니다. 현재 사법 절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생명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에서도 차기 정권은 이재명 정권이라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한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된다고 해도 차기 정권을 국힘당이 가져갈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재명 정권을 전제로 하고 상황을 예측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첫째 과업은 무엇이 될까요? 민생일까요? 민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군검경과 정보조직의 장악 내지는 와해입니다. 왜 좌파는 군검경, 특히 검찰과 정보조직을 약화시키려 할까요? 이는 현재 진보 진영이 다양하지만 이질적인 반기득권 세력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는 운동권 출신과 비운동권 출신이 있죠. 동교동계도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출신도 있죠. 비주류였던 친이재명 계파는 한때 친문그룹에게 완전히 숙청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혹자는 흔히 말합니다. 민주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나 좌파 정당이 아니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을 본격적인 좌파 정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잡다한 이념적 배경을 가진 여러 반기득권 그룹들의 연합체가 진보 좌파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진보 좌파 진영을 배경으로 한 민주당은 사회주의자나 반국가적 집단이 서식하는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검경이나 정보기관이 민주당 내 반국가 세력을 제대로 타격하면 해당 세력의 숙주인 민주당의 입지에도 상당한 충격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딜레마는 당연히 외교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미중 간 등거리 외교와 반일 외교에 치중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그저 민주당 및 진보 좌파 진영이 잡다한 반기득권 집단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친미 친일 네트워크를 독점했기 때문에 반기득권 세력은 어쩔 수 없이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친북 친중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조국의 사모펀드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현재 민주당을 친중 반일에 경도되게 하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과거부터 저는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거의 전신 마취가 요구될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전신마출한 국가 경제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민주당이 이러한 대수술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민주당은 5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대증요법을 택할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잘 아는 영역이 대증요법이죠. 돈이 안 돌면 돈을 찍어 푸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를 강조해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윤전기를 돌려 돈 찍고 나라 빚을 늘리는 것은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런지도 모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해외 자본, 특히 미국 자본의 대응입니다. 한미일 간 사실상의 협력 체계가 와해될 때 미국이 어찌 반응할지 예상 불가입니다. 물론 트럼프 정권은 한미일 협력 따위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는 트럼프와는 다른 집단이고 트럼프가 항상 언급하는 딥스테이트, 즉 전통적 엘리트와 깊은 유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와 어긋나면 트럼프의 무관심 속에서 해외 자본 유출 등의 경제적 수단으로 한국 정부를 응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어찌 될까요? 한국의 부동산은 이상하게도 좌파 정권 때마다 급등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 유명한 아파트가 빵이라면 찍어내겠지만 이라는 말이 있었죠. 물론 망각병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은 현재 전부 잊어버린 듯합니다. 아무튼 관건은 이번 진보 정권에서도 부동산이 급등할지 여부입니다. 저로서는 예측 불가입니다만 전주들은 좌파 정권 수립을 부동산으로 한탕할 기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외교보다 제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은 한국에 과연 극우 세력이 부상할지 여부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극우는커녕 보수 세력 전반이 질이 멸렬해 보입니다. 혹자는 지금 일베나 전광훈 목사를 극우라고 부릅니다만 이들은 유럽의 극우 세력에 비하면 그저 방구석에서 혼자 떠드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전략적 혼란에 빠졌던 보수 세력은 윤통의 계엄으로 이념적 토대까지 붕괴되고 자중질환에 빠져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극필반이라고 하죠. 계엄 이슈로 보수 절멸의 위기에 봉착하자 배고픈 늑대인 젊은 보수 우파들의 전투력이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들은 이념적으로 방황하고 이들의 전술은 거칠고 조악합니다. 그저 좌파 연예인을 CIA에 신고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념과 전술은 점점 더 세련되어질 것이고 이들이 최소한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한 이들의 세력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특히 한국 청년이 점점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경제적 정치적 분노를 외국인에게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전형적인 유럽식 극우주의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보수가 분노하는 타겟은 주로 중국인이겠죠. 그리고 과격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는 일종의 투쟁 의지를 고취할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의 붕괴와 맞물려 결국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젊은 보수는 먹고 살기 위해 일종의 파시스트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북부를 접수하려 들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권장할 만큼 아름답거나 이상적인 통일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일 것이고 이 고난의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의지가 있는 집단만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합니다. 바로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집단이죠. 배부른 우파와 진보 좌파는 이러한 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 집단은 기득권자이고 말로만 통일을 외칩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가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전남 무안공장 인근에는 유네스코 등재를 목적으로 무안갯벌 습지 보호구역이 조성되어 있네요.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제정신이었다면 공항과 습지 둘 중에 하나만 조성했어야 합니다.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무안 공항 사고로 다음 정권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고편을 본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